안녕하세요, 션입니다. 오늘은 아낌없는 투자로 다시금 왕자의 자리를 노리는 전주 KCC가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빅4 선수들을 분석하며 우승으로 이끌 텐데 얘기해본 후 다음으로 빅4를 제외한 우승으로 이끌 텐데 마지막으로 KCC 공수를 키워드로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빅4 선수들 우승으로 이끌 텐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웅 선수입니다. 허웅 선수는 내외곽 능력을 두루 갖춘 슈터이며 스팟업과 무빙슛에 모두 능합니다. 풀업 점퍼와 스텝백 등 다양한 슈팅 기술 역시 지니고 있습니다. 2대2 게임에서 스크린을 타고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슛을 던지거나 드라이브를 통하여 슛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허웅 선수는 작년 시즌 골운방과 리딩에 대한 부담이 많았습니다. 약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1.5번, 2번에 가까운 허웅 선수에게 골운방과 리딩의 부담이 가해지니 체력적 부담과 더불어 슈팅에서도 성공률이 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자신의 장점을 100분 활용할 일만 남았습니다. 최준용 선수는 국내 최고의 시야와 패싱 센스를 가진 선수이며 트랜지션 상황에서 직접 공을 운반하고 맥을 지을 수 있고 공격 상황에서도 역시 공을 운반하고 탑에서 공격을 조립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에 송교창 선수 역시 직접 볼을 운반하고 리딩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또한 이호연, 송동훈 전통 1번 선수들이 1번을 맡으며 허웅 선수가 골 운반과 리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라인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허웅 선수가 팀을 우승으로 이끌 텐데 함께 보시죠. 첫째는 전문 슈터 허웅입니다. 포지션을 정리하여 최준용, 송교창, 이승현 선수가 로테이션으로 뛸 수 있지만 결국 이들이 함께 코트에서 뛸 때 실보다는 득이 더 발생하게 전창진 감독님이 전략을 구상해 올 것입니다. 허웅, 최준용, 송교창, 이승현 외국인 선수 라인업에서 결국 탑에서 최준용 또는 송교창 선수가 공을 잡고 외인 또는 이승현 선수가 투맨 게임을 전개할 때 상대팀은 결코 두 명의 수비로 이들을 커버하지 못할 것이기에 헬프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허웅 선수는 엔드라인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며 스크린을 받고 3점을 노릴 수도 있으며 또는 공격 전개 방향 대각선에서 확실히 슛 찬스를 보며 상대 수비로 하여금 헬프를 가지 못하게 하여 팀의 확률 높은 공격을 전개하게 해주는 장점이 발생할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공격 옵션의 허웅입니다. KCC가 속공을 전개하는 방식은 최준용 선수가 있을 경우 국대와 SK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최준용 선수가 직접 볼핸들러로 나서는 경우와 가드가 직접 전개하는 등 가짓수가 다양해집니다. 여기에 송교창, 이승현, 외국인 선수는 분명 트레일러로 가담할 때 골밑으로 뛰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허웅 선수는 외곽으로 아예 빠져 속공 시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공격 옵션을 추가해줍니다. 이로 인해 KCC의 속공에서의 정확성은 상대가 수비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는 만큼 추가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더불어 허웅 선수의 수비에서의 아쉬움을 얘기하곤 합니다. 분명 수비에서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격에서의 부담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짐에 따라 수비 에너지를 올릴 수 있고 수비 범위가 넓은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기에 예년보다는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최준용 선수입니다. 최준용 선수의 가장 큰 리스크는 내구성입니다. 현재는 골멍 부상으로 인해 이번 시즌 바로 정상적으로 복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강한 오세근은 우승을 안겨준다라는 말처럼 건강한 최준용 역시 저는 MVP급 활약이 가능하며 우승 청부사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는 핸들러, 피니셔, 트레일러, 링커, 다양한 역할이 가능하고 수비에서도 자신의 센스를 활용하여 내외곽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최준용 선수가 팀을 우승으로 이끌 텐데 함께 보시죠. 첫째는 패스킹 최준용입니다. 공격 상황을 보겠습니다. 속공 상황에서 그는 볼 핸들러로 직접 속공을 전개함에 있어 최고의 패싱 센스와 더불어 시야를 가지고 있기에 확률 높은 속공을 진행시킵니다. 또한 지공 상황에서도
공격 옵션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직접 2대2 공격을 전개할 수도 있고 스크리너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3점과 드라이브인을 보는 등 공격을 마무리 지을 옵션이 다양한 최준용이기에 팀 공격 상황에서의 최준용은 압도적 존재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수비 센스 킹 최준용입니다. 최준용 선수는 운동 능력과 신체 사이즈는 동 포지션 선수들과 비교해 좋은 편입니다. 여기에 운동 센스는 압도적인 편이죠. 그는 4년 연속 국내 선수 평균 블락 2위, MVP 시즌에는 1위를 기록할 만큼 뛰어난 블락 능력을 지녔으며 낙구 지점 포착 역시 좋아 리바운드 역시 곧잘 따내곤 합니다. 여기서 최준용 선수가 KCC에 불러넣어줄 가장 큰 힘은 수비에서 멀티 포지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준용 선수가 3-2 드롭존 수비에서 탑에 섰을 때의 위력은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팀원 구성이 더 그를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허재 감독 시절 국가대표 경기처럼 빅 라인업으로 앞선에 송교창, 최준용, 전준범 또는 3&D 자원을 기용하고 뒷선에 이승현, 외국인 선수가 버텨주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공격의 틈이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 수비와 맨투맨 수비를 유기적으로 로테이션을 돌리며 상대를 압박할 수 있기에 벌써부터 어떤 라인업으로 어떤 수비 전술을 들고 나올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 송교창 선수입니다. 장신 스윙맨이자 슬래셔 타입의 선수입니다. 퍼스트 스텝과 순간적인 스피드가 좋은 송교창 선수는 돌파에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준수한 외곽 슛 능력을 지녔으며 속공에서도 볼을 운반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송교창 선수의 우승으로 이끌 텐데 함께 보시죠. 3점보다는 2점이, 같은 2점이라면 골밑에서의 득점이 확률이 높은 것이 농구입니다. 여기서 송교창 선수는 보다 높은 성공률로 팀의 확실한 스코어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입니다. 보통 상대 3, 4번 선수들이 송교창 선수를 수비했습니다. 상대 3번이 수비할 때는 높이의 우위를 살려서 4번이 수비할 때는 순간적인 스피드를 살려 포스트를 공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대2 게임에서 최준용 선수와 더불어 볼 핸들러와 스크리너 모두에서 위력을 발휘하기에 분명 외곽의 허웅이러는 확실한 스코어러에게 득점을 생산하기 위해 세팅을 한다면 인사이드 내에서는 미스매치를 유도해 인사이드에서 확실하게 송교창 선수를 통하여 득점을 생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수비 센스와 수비력입니다. 송교창 선수가 22년 아시안컵에서 보여준 수비력은 제2의 양의종은 아니냐 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최고였습니다. 작은 선수들 수비는 물론 도움 수비, 리바운드에서 대표팀의 수비의 핵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거기다 파울 관리 역시 잘하기에 상대로 하여금 골머리를 앓게 하는 선수입니다. 이러한 송교창의 수비는 팀에 상당한 시너지를 유발하는데 전 포지션 수비가 가능한 그이기에 2대2 수비에서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특히 장신 포워드 라인 최준용, 이승현 선수와의 스위치 디펜스는 상대가 골밑으로 가는 모든 길을 원천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간혹 무리해서 수비에 빈틈을 내주는 최준용 선수와 에이스 수비를 해야 하는 허웅 선수의 짐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이승현 선수입니다. 이승현 선수는 국내 최고의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티는 힘이 강력하며 포스터, 2점, 3점 모든 공격이 가능하며 속공 참여도 곧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승현 선수의 우승으로 이끌 텐데 함께 보시죠. 첫째는 최고의 스크리너 두목호랑이입니다. 올 시즌 KCC의 공격에서 주를 이루는 것이 허웅 선수와의 2대2 게임입니다. 특히 제퍼슨 선수가 뛰었을 때는 이승현 선수가 주로 스크리너 역할을 해주었는데요. 고대 시절부터 이승현은 이타적인 플레이로 자신을 헌신하며 최고의 기회를 공격자로 하여금 만들어준 선수입니다. BQ 역시 높기에 각 상황마다 흐름을 보고 스크리너로서 다양하게 공격을 풀어나가는 등 공격 옵션 자체는 다양하지는 않지만 핸들러로 하여금 자신을 최고로 이끌어내게 해주는 선수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팀에는 공을 가지고 득점을 마무리 지을 선수들이 질비하기에 이러한 이승현의 스크린은 팀의 성공률을 높이고 공격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강력해 보입니다. 둘째는 가자미 두목호랑이입니다. 이승현 선수는 용병 수비면 용병 수비, 스크린이면 스크린, 리바운드면 리바운드, 팀의 승리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선수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지표에서 압도적이진 않지만 모든 감독님이 데려오고 싶은 선수이죠. 이승현 선수는 팀을 위해 자신의 강점을 끌어내어 가자미가 된다면 팀 밸런스 구축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의 평가가 개성이 강한 선수들이 많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기에 공수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팀이 필요한 걸 채워줄 이승현 선수가 있는 KCC는 큰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까지 KCC, 빅4 각각의 선수들 우승 이끌 테엔데 해보았는데요. 다음으로 빅4 선수 외 우승으로 이끌 테엔데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상 선수 지명, 셀러리캡 문제로 트레이드가 발생할 수 있고 선수들의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KCC에서 빅4를 제외한 우승으로 이끌 테엔데 선수로는 첫 번째로 전준범 선수입니다. 전준범 선수의 공없는 움직임은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린에 타고 나와서 올라가는 3점과 공을 받고 한 타이밍 빠르게 올라가는 3점 등 필요할 때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에 라인업에 다양함을 추가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김동현 선수입니다. KCC에 신명호 선수가 있었던 것처럼 강팀은 수비 전문 선수라 불리는 강력한 수비수가 있습니다. 이 역할을 힘과 스피드가 좋은 김동현 선수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KCC의 경우 리딩에 문제가 있기에 김동현 선수를 허웅 선수와 앞선으로 뛰게 하는 것은 부담이었으나 이번 시즌은 골 운반과 리딩의 부담이 덜하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가드 포지션의 에이스를 억제하고 공격력도 준수한 김동현 선수를 조커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KCC 공수를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격에서는 1번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속공전개, 2번 2대2 투맨 게임입니다. 수비에서는 1번 빅 라인업의 스위치 수비, 2번 다양한 수비 전술, 3-2 드롭전, 2-3 지역 수비 등입니다. 이것으로 KCC 우승 이끌 테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